불인간연애 설계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스퍼거 증후군의 한의학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현대의학적으로 병의 원인을 못 찾는 자폐 스펙트럼의 한 종류인데 지능이 정상이죠. 다만 사회성이 안 됩니다. 하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적 정보를 잘 못 알아채는다는 거죠. 또 너무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뭔가 시야가 가려져 있고 막혀져 있는 그러한 특징을 보입니다. 특정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해도가 높고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지식도 많지만 특정 부분에서는 너무 심할 정도로 정보를 못 받아들이고 차단되어 있고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불안 공포감이 매개되어 있고 또 때때로 왜곡된 어떤 정보 인식에 대한 오해나 갈등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아스퍼거 증후군이 MRI나 CT상으로 문제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뇌에 특정 부위가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있음에도 뭔가 기능적인 문제로 뇌와 뇌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느낌인 거죠. 각각은 다 존재하지만 서로의 어떤 협동 작업이 잘 되지 않는 상황. 외부로 받은 정보가 내가 좀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저런 정보를 수용해야 되고 그런 정보를 통합적으로 파악해서 상대방과 교감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막혀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코어라고 그럴까요? 가장 아스퍼거 증후군의 원인이라고 하면 저는 담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의학의 그 병의 그 변증명이라고 하는데 이 병이 발생되는 그 원인, 기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변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담미심규라는 진단명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담 걸렸다고 하죠. 근육에 담이 걸리면 근육이 안 움직이고 뻣뻣한 겁니다. 담이 코로 가면 이제 코가 막히는 거고 폐로 가면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장에 가면 장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런 어떤 우리 몸에 담이라고 하는 어떤 가래라고 하는 성분들이 이 심장을 막고 있을 때 담미심규라고 합니다. 그 과거에는 이 뇌라고 하는 것을 심장이라고 하는 거랑 상당히 같이 혼용을 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즉 뇌의 기능은 심장에서 오기 때문에 이 심장에 담이 쌓였다라고 하는 것은 뇌에 담이 쌓였다라고 하는 거하고도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즉 실제로 심장하고 뇌는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 담음이 있었을 때는 뇌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뇌에 담음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담음이라고 하는 이 수분 노폐물이라고 하는 것이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고 외부의 정보를 이제 좀 왜곡하게 만들고 또는 못 받아들이게 만들고 뭔가 물이 차서 멍한 느낌이 들고 경우에 따라 어지럽기도 하고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증상 없이 멍한 상태, 뇌가 멍해서 특정 정보가 막혀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담음이 없어지게 되면 예전보다 정보를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고 뇌가 덜 멍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변 반응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주변 정보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멍한 상태가 있게 되면은 그쪽의 정보는 계속 차단이 돼서 들어오지 않는 상태인 거죠. 즉 마치 졸린 상태의 뇌처럼 내가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를 깨우기 위해서 이 담음을 제거시켜 줄 때 그런 어떤 정보의 왜곡이 줄어들고 그리고 멍한 기운이 줄어들고 불안 공포감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나에 대한 자각과 상대에 대한 자각력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담음을 제거해주는 약들은 실제로 종류가 딱 한두 가지가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도 한담, 열담, 풍담, 기타 등등 담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한 체질에 따라서 수호민들은 반하라든지 남성 이런 담을 제거해주는 약을 쓰고요. 또 소양인들은 전호라든지 생지황 이런 어떤 담을 빼주는 그런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음인들은 마황이라든지
천문동, 맹문동과 같은 마른 담들을 빼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담음을 빼주는 약들은 결국은 뇌의 건강한 각성 상태를 만들어주고 안정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궁극적인 결과를 보이게 돼서 이 뇌가 건강하게 외부의 정보를 골고루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담음을 뺐을 때 사회성이 증진이 될 수가 있고, 적절하게 담음이 빠졌을 때 이 친구가 사회적인 눈이 뜨이게 되고 주변에 관심이 늘게 됩니다. 다만 이 담음이라는 것이 체질에 따라서 다 다르고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담음을 찾는 과정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의사 원장님들께서 아는 바나 요 하나만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로 좋아지는 사회성이 먹으면 바로 좋아지는 아이도 있지만 아무 반응이 없는 아이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진탕, 바나후박탕 이런 것만으로는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의 그런 사회적인 문매함을 개선시켜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질별로 담음을 제거해주는 약을 써야 되고, 또한 다양한 담음을 빼는 약들을 이렇게 합하고 더하고 보완하고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또 공포감이 많으면 공포를 줄여주고, 뇌에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 혈액을 공급해주는 약을 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약들이 그 체질, 이 친구의 사회성 아스퍼거 증후군 장애에 가지고 있는 특성과 증상에 맞추어서 담음약과 기타 여러 증상약들을 합쳐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보다 더 사회적인 기능이 나아지고 지금보다 상호작용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저희도 많은 시행착오를 이제 하면서 약을 찾아갑니다. 한 번에 약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20년 동안 고민을 했지만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그만큼 아스퍼거 증후군이 치료가 쉬운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을 찾아보면 1번 담음약, 2번 담음약, 3번 담음약만 한 3, 4가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자율신경약 한 두어 가지가 처방이 들어가고, 그리고 장기능 개선약이라든지 소화약 또는 수면의 질 개선약, 이렇게 하다 보면 약이 각각의 처방들이 하나 딱 주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처방들을 이제 합해서 이제 집에서 용량을 찾아서 용량별로 이렇게 조제해서 먹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한 사람의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는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제의 어떤 노력과 정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의 담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또 앞으로도 한의학적인 얘기 궁금함이 있으시면 한의원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또는 댓글 주셔도 되고, 또한 제 얘기가 너무 어렵다라면 또한 요즘엔 챗GPT가 있어서 제 이야기를 챗GPT에 이렇게 써보시면은 챗GPT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설명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 한의학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시고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한의학이 사실은 한의사만 알고 있습니다. 양방의사 선생님도 몰라요. 한의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한의학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리학 선생님도 모르고, 관련된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정규 커리큘럼에서 하루도 배워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의사만 알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치료가 워낙 까다롭고 많은 에너지가 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알리는 데 에너지를 쓸 정도의 어떤 여력이 없었죠, 사실은. 왜냐면 한 분 한 분 진료하는 게 웬만한 일반 환자 50명, 100명 보는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매뉴얼이 더 개발이 되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좀 이런 것, 좀 더 검증이 됐다고 판단이 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알려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